그때 우리가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게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체벌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존경하셔야 돼요. 체벌이 없어졌다고 여러분의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언밸런스가 막 나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폭행을 하는 사람과 폭행을 인식하는 사람이 완전히 다르다.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가장 멋있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액기스로 모아서 15분 만에 끝낼 테니까 원래 마지막에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집중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지금까지 한 30년 매일 했는 게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만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 흔히 말해서 오늘은 폭행을 하고 내일은 상해를 하고 모레는 살인을 하고 막 그래요. 살인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될 것이냐,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그 다음에 폭행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왜 범죄라는 게 일어나느냐의 문제 중에서 여러분 청소년과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주위에서 폭행을 당하는 친구도 봤고 또 폭행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봤을 거예요. 우리는 매일 보는 게 이제 청소년 폭행을 하고 있고 아까 불철주야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절대로 답이 안 나와. 잘해야 답이 나오는데 청소년 폭력 사건을 좀 보면 폭력은 분명히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언어폭력이었다면 지금은 언어폭력이 집단폭력으로 변하고 그 집단폭력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SNS를 통해서 그것이 일어나고 있고 그 SNS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에서 그것을 흔히 말해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오프라인에서까지 그러한 어떤 폭행이 유지되고 있는데 문제는 폭력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은 이렇게 떨어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학교폭력이나 학교폭력을 넘어서 폭행을 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물어보죠. 너 왜 폭행했니? 이러면 제가 언제 폭행했어요? 저는 폭행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친구가 잘못했는 거예요. 얘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에게 뭔가 옳은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어른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게 개구리에 대한 예를 들죠. 우리가 이제 지금은 너무 춥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3월달, 4월달 되면 개구리가 개굴 이러고 나와. 그럼 개구리 보면 개구리 재밌잖아요. 이렇게 탁 튀는 모습 보면 우리는 그 개구리를 맞추기 위해서 뭘 던지죠? 돌을 하나 땅 던지면 그거를 맞는 개구리가 아플까 안 아플까? 얼마만큼 아플까? 죽을 만큼 아프겠죠. 그런데 던지는 우리는 뭐라 그래? 장난이라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맞는 사람의 피해자의 마음과 그거를 공격하는 가해자의 마음이 완전히 다른 게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식과 거기에 대한 우리가 폭력의 정도와 인식이 이렇게 다르다면 우리가 폭력을 대하는 원인이 뭘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원인을 알아야 대책이 나오니까. 아까 쓱 지나가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원인 중에 제가 쓱 지나가면서 했는 그 기억하시는 분. Put your hands up, please. Could you tell me your answer? 아까 쓱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나 대한민국 성재현이야. 그냥 허투루 말하지 않을 거 아니야. 기억나시는 분 없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 안 나? 제가 맞는 애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제가 분명히 그래 말했죠. 나는 폭행을 하는데 나는 그 친구가 잘못했기 때문에 폭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걔가 A라는 행동을 못해서 걔가 B라는 표현을 못해서 걔가 C라는 곳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나의 폭행은 정당한 폭행이고 걔가 폭행을 당하는 것은
그거는 내가 그를 가르쳐주기 위한 폭행이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폭행의 정도가 잘못됐다는 걸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개구리 입장은 맞으면 죽는데 그 개구리가 뛰는 게 뭐가 잘못됐는 거야. 개구리가 엿을 빵 내치면 앞으로 뛰나? 개구리는 뒤로 뛸 수도 있어요. 개구리 빵 때리면 옆으로 뛸 수도 있고 왼쪽으로 뛸 수도 있고. 그걸 개구리한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폭행을 하기 전에 그 친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나의 중심에, 나의 가치관에, 내가 살아온 환경에 걔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걔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잘못된 일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딱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5분 동안 테드를 15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난 여러분들한테 많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한 두 가지, 한 세 가지만 머릿속에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 우리가 늦은 시간에 같이 함께 공감하고 같이 함께 이야기하는 게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그 사람 마음에서 타산지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틀렸다, 나와 생각이 다른 게 틀렸다라고 보면 안 돼요. 나는 왼쪽을 볼 수 있으면 그 친구는 오른쪽을 볼 수 있는 거야. 오른쪽을 보는 친구가 틀린 거 아니잖아. 내가 산을 좋아하면 바다를 좋아하는 친구가 틀리는 건가? 아니잖아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운동이야, 운동. 나에게 100m를 뛰라는 것은 나하고 같이 죽지 않은 소리하고 똑같은 거야. 난 100m를 뛴다는 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사람이야. 그걸 왜 뛰어야 돼? 우리 때는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막 달려가는 거. 그거를 14초인가 13초에 100m를 뛰어야 된다는 거야. 왜? 아니 뭐 14초에 뛰면 뭐 안 돼? 15초에 뛰면 뭐가 잘못되는 거야? 운동 싫은 사람은 진짜 운동 싫어요. 저는 몸으로 움직여 땀 흘리는 게 너무 미개하다고 생각해요. 난 유일하게 땀 흘리는 건 찜질방이야. 너무 좋아. 내 몸을 움직이지 않고 땀이 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 이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운동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의 차이죠. 근데 내가 틀렸어? 운동하는 사람이 틀렸어? 아니에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하면 되고 운동 싫어하는 사람은 운동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꼭 머릿속에 기억할 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그 친구를 바라보는 시선, 그 친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옳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쟤는 저럴 수 있구나. 쟤는 이렇게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 그래야 그 친구한테 공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생각하고 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걔가 잘못됨을 넘어서 걔를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학교 폭력을 만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니까 이때 여러분은 학교 폭력에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교 폭력에 동조할 거야? 학교 폭력에 동조하면 내가 잡아갈 거야. 잡아가서 아주 심각하게 처벌할 거예요. 여러분은 학교 폭력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학교 폭력의 피해자와 연대하셔야 돼요. 아무리 폭력이 커지더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연대를 하면 그 폭력은 절대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굉장히 싸움 잘하는 몇몇이 보이잖아요. 걔들 10명이 되겠어, 20몇 명이 되겠어. 근데 학교 전체의 반은 200명, 300명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질문. 20명과 200명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아, 그렇지. 역시 똑똑하구나. 우리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미래 시대의 똑똑함을 넘어 탁월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미래는 차이를 넘어 격차를 만들 것이고 여러분들의 행동은 감동을 넘어 감탄을 만들 거야. 그렇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함께 공감해 줘야 돼요. 한 아이가 그런 사이버 폭력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틀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 친구를 괴롭힐 때 여러분 연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야. 걔의 행동은 우리와 다를 뿐 틀렸는 게 아니야. 걔는 우리와 생각이 다를 뿐 걔는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야. 이렇게 함께 연대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제가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 폭력은 연대와 함께 있지 않으면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서울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한 몇 명이 이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데 얘들이 너무 싸움을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연대를 만들어 가세요. 그 연대를 만들어 갈 때 그 연대는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저일 수도 있어요. 도저히 여러분이 연대를 만들어 가기가 너무 무서워. 아이들이 아무도 협조를 안 해주고 뭐 선생님도 전혀 협조를 안 해주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머니 아버님도 전혀 협조를 안 해줘. 연락하세요. 이름만 치면 모든 영역에 제 전화번호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가다가 나쁜 놈들을 막 욕할 때가 있어요. 이런 나쁜 놈들이 어떻게 세상에 존재할까요? 이러면 댓글에 꼭 달려. 네가 나쁜 놈이다. 그 말은 누군가 하면 그 나쁜 놈들이 나한테 다는 댓글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분은 착한 분이다라고 여러분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돼요. 그게 연대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께 연대하셔야 돼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제 한두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끝날 시간이 되는데 벌써 빠르죠? 진짜 빠르지. 우리 시간 느릴까? 가지 말까 집에? 뭐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데 한 번 정도 밤새워 이 이야기 듣고 내일 아침에 새롭게 태어나서 그러면 분명히 어머님들이 전화하시겠죠. 넌 누구냐 나한테 막 그러면서. 여러분이 폭력이 있잖아요. 폭력이 있는데 한 아이가 막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형법상의 방조라는 개념 들어보셨어요? 옆에서 도와주거나 옆에서 그 행동을 뭔가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여러분도 그 폭력의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폭력을 할 때 원래 폭력의 대상이 있는 사람이 그냥 폭력하는 습성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부추길 때도 있어요. 야, 제가 정말 생각이 다르고 제가 정말 행동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부적절한 행동을 해보자 라고 해서 한 친구가 마음속에 원래는 폭력의 의사가 없었는데 폭력의 의사가 생기면 그는 폭행을 교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유튜브 나간다면서요. 이거 움짤로 남으면 안 되는데. 뭐 어차피 뭐 장관 되는 거야. 뭐 그건 나중에 문제고. 제가 고등학교 때 해도 되나? 그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때는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 지겹잖아. 제 언터치블이었거든요. 어차피 1등은 승재현.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반응이 좀 나와야 돼. 오 멋져 뭐 이런.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뭘 했는가 하면 제가 그 야구르트 아세요? 쪼매난 야구르트 병. 그거 갖고 가위바위보해서 야구르트 먹기 내기를 했어요. 근데 야구르트 한 50병 먹으면 다음날 아침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 아세요? 안 해봤죠? 그러니까 나는 그 야구르트를 어떨 땐 100개도 먹어봤던 사람. 가위바위보 해가 지면 야구르트 10개, 가위바위보 지면 야구르트 10개, 가위바위보 야구르트 10개. 한 50개 먹는 건 순간이야. 그랬다가 담임 선생님한테 걸렸어. 담임 선생님 알죠? 스네이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딱 문 옆에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야 저거 성지연이가 지금 요거 야구르트를 하고 있다. 뭐 이러면 야 성지연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냥 야구르트 먹었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아이를 괴롭혔다고 아니 가위바위보가 무슨 괴롭혔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야구르트를 먹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서 담임 선생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지켜보는 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럼 지켜보는 제 친구는 야구르트를 먹지도 않았고 가위바위보를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켜보는 아이도 우리와 동등하게 담임 선생님이 화장실 청소를 시켰어요. 여기서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범죄 행위를 할 때 옆에서 같이 함께 하지 않더라도 바깥에서 망을 보거나 바깥에서 그 사람의 행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손을 잡아주거나 그러니까 폭행을 할 때 걔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손을 잡아주거나 이런 행동들을 우리는 공동정범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행동에 그 사람이 그 범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했다면 그 또한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하나의 행동을 하더라도 너희는 전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아이와 같이 야구르트를 먹지 않았다 할지라도 야구르트 그 먹는 행위를 담임 선생님을 지켜봐 줬기 때문에 오는지를 지켜봐 줬기 때문에 그 범죄를 한 망보는 사람도 전체 범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다른 말로는 여러분이 학교 폭력을 방조하거나 학교 폭력에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담임 선생님이 오거나 다른 행동을 지켜봤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그 폭력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폭력에는 어떠한 용납, 어떠한 용서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연대를 만들어서 그 폭력을 적극적으로 막을 때야 여러분들의 그 친구는 새롭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면서 오늘의 우리 학교 폭력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되게 잘하던데? 감사합니다. 오, 또 이상한 거 묻지 마. 이상한 거 물으려고 했는데 아쉽게 아니, 됐네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을 심도 있게 되게 다뤄주셨는데요. 저는 또 이제 또 정치와 법을 듣다 보니까 거기서 배우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솔직히. 그렇죠. 네, 전문적인 새로운 내용을 배운 것 같아가지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질문을 또 하나 드릴 건데요. 어릴 적부터 이런 걸 꿈꾸셨던 건가요? 어릴 적부터 네.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제가 이제 저희 때만 하더라도 아버지 없이 혼자 자라면 그래 어머니하고 그 저만 자라면 굉장히 사회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멸시천대 이런 걸 했고 제가 초등학교 저희는 국민학교인데 초등학교 가는데 조개탄이라는 게 있어요. 날씨 추울 때 난로를 피워야 되잖아. 지금 이렇게 전기 난방이 들어오지만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 석탄을 떼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석탄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제가 모든 반의 석탄을 제가 갈고 제가 모든 반의 석탄을 다시 쟁겨놨어요. 왜냐하면 다른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고위직이었고 저는 아버지가 없어서 다른 아이들은 옷에 석탄이 묻으면 안 됐어. 그런데 나는 석탄이 묻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 초등학교에서 저를 그렇게 인정했는가 봐요. 그때 머릿속에 깨달았어요. 아, 대한민국은 절대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내가 마이너리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태어난 건 내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 그런 어머니한테서 태어나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4학년 때부터 5학년, 6학년 때까지 조개탄을 나만 갈아야 했을까?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거는 부정부패가 있는 세상은 안 된다. 10개를 노력한 사람이 2개를 가져가고 2개를 노력한 사람이 10개를 가져가는 이런 대한민국은 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걸 용납 안 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약자의 시선에서 피해자의 시선에서 그 가해자를 어떻게 우리가 엄벌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라서 그 사람이 어떤 재벌의 누구라서 봐주는 게 아니라 법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하다는 것.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죠. 아까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불철주야 지금도 이 2개 가져간 사람이 10개가 2개 노력한 사람이 10개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열심히 하고 방금 이전까지도 막 회사 일이 너무 바빴거든요. 저녁도 못 먹었어. 그래 뒤에 보니까 초콜릿이 너무 맛있는 거야. 와 입에 넣는데 입에서 녹아. 그거 아세요? 초콜릿을 오래 입에 머물고 싶은데 이게 목 뒤로 막 넘어가잖아. 그래가 이거 너무 맛있어가 한 10개를 그냥 꼭꼭꼭꼭꼭꼭꼭 먹고 뒤에는 소세지 내가 너무 좋아하거든. 소세지 2개 먹고 콜라 하나 먹고 에너지 빵 채워가지고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왠지 저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다고. 분명 산더미 같이 쌓였던 걸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내 지금 몽실통통도 먹으려고 그러다가 참아. 그건 제가 찜해놓은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까요? 주세요 질문. 이건 아까 강의 내용이랑 좀 많이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뭐든지. 솔직히 우리 아직 사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사랑의 매라는 그런 사랑의 매? 체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은 이제 저희 사회에서는 이제 가정 폭력 뭐 그렇게 얘기하고 뭐 학교에서도 체벌이라는 게 옛날에는 있었고 이제 그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도 정도를 넘어가면은 뭐 따로 징계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은 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솔직히 너무 그 뭐라 그러지 기준이라는 게 너무 주관적인 시선에서 볼 수가 없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너무 이렇게 보여지는 게 너무 많고 또 어느 정도 선이 어느 정도의 선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그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이해를 했고 네. 사실 제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이자 그 중앙지방검찰청에 있는 아동학대 사건 심의위원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준을 드릴게요. 학교 폭력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손 대는 건 다 폭행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사랑해매 나 진짜 많이 맞았어. 뭐 이거는 뭐 맞는 게 그냥 다반사야. 그냥 학교 가면 맞아야 돼. 그건 존재가 그냥 체벌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게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체벌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존경하셔야 돼요. 체벌이 없어졌다고 여러분의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언밸런스가 막 나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폭행을 하는 사람과 폭행을 인식하는 사람이 완전히 다르다고. 분명히 우리는 선생님에게 체벌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여러분이 그 체벌이 없다고 선생님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선생님과 함께 뭔가를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런 용납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존중받아야 돼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폭행하는 것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듯이 여러분도 선생님에게 뭔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그 부적절한 행동이 교권 침해로 여러분도 동등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폭력도 똑같아요. 제가 스웨덴에 잠시 있었거든요. 스웨덴이 제가 갑자기 연도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스웨덴도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도 아이에게 체벌을 못하게 했어요. 사실 교육권, 훈육권이라고 해서 부모님은 내 아이에게 어느 정도 체벌하는 걸 허용했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민법에서도 체벌권이 없어졌고 스웨덴에서 없어졌을 때 똑같은 우려가 발생했는 거야. 아이에게 사랑의 매 없이 어떻게 아이를 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 바르게 자라게 할 수 없다라는 많은 생각을 가졌는데 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에 30년이 지나가니까 그 체벌이 없는 아이가 아버지가 되고 그 아버지가 아이를 가리킬 때 체벌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나오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세대가 지나가면 그게 정착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지금에 있는 선생님의 어떤 체벌, 그 다음에 부모님의 훈육 이런 게 존재했을 그 아노미적인 상황이었잖아요. 분명히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는데 명확한 기준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절대로 체벌은 없어야 되지만 반면에 여러분이 교사를 존중해 줘야 되고 여러분의 부모님과 함께 소통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 때 이 아노미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